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수목 외과 수술입니다. 네, 나무 치료에 대한 거죠? 맞아요. 나무에 생긴 상처나 공동 같은 거요.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최신 기술이랑 원리를 좀 보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예전 방식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네,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단순히 막 시멘트로 구멍 메우던 그런 거랑은 이제 전혀 다른 나무가 스스로 회복하는 그 과정을 돕는 현대적인 접근법. 그렇죠. 특히 그 코디티 이론, 핵심 원리, 그리고 심지어 일부러 공간을 남겨두는 그런 치유 기법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요, 이 자료들 보면서 나무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좀 이해하고, 현대 수목 외과 수술이 얼마나 정교해졌는지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과거 방식이 사실 때로는 나무에 더 해가 됐다는 그런 반성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의 핵심은 결국 나무의 자연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코디트 이론을 먼저 이해하고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나무의 그 생물학적인 치유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코디티 이론, 이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저도 보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나무의 자가 방어 메커니즘이죠.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부패가 막 퍼지는 걸 막으려고 스스로 칸막이, 그러니까 방어벽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벽을 쳐서 막는 거죠. 특히 그 4개의 방어벽 중에서 마지막 4번 벽,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상처 후에 새로 딱 만들어지는 조직, 유압 조직이라고 하죠. 네, 유압 조직. 이걸로 부패균 침입을 가장 강력하게 막아준다면서요. 바로 그 원칙 때문에 현대 수술의 기본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질부가 변색되었더라도 단단하다면, 그러니까 나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방어벽은 절대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파내는 게 아니군요. 네, 절대 아니죠. 나무의 그 방어 체계를 존중하는 겁니다. 결국 수술 성공의 관건은 나무가 얼마나 빨리 이 4번 방어벽, 즉 새살, 유압 조직을 만들어서 상처를 완전히 덮어버리느냐, 여기에 달린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실제 수술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자료를 보니까 첫 단계는 역시 진단. 네, 진단이 제일 중요하죠. 나무 활력도 측정기, 시그모미터 같은 장비로 나무 상태를 먼저 살피고, 공동 크기가 줄기직경의 절반을 넘거나 구조적으로 좀 위험하다 싶으면 수술 말고도 지지대 설치 같은 보강이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외과 수술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상태를 봐야 하는 거군요. 네, 진단이 꼭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 후에 이제 부패 부위를 제거할 때도 코딧 원칙 따라서 부드럽게 썩은 부분만 조심스럽게 긁어내고 그 단단한 방어벽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에 등록된 살균, 살충약제 처리하고 내부를 아주 철저히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쳐요. 건조요? 네, 습기는 다시 부패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건조가 필수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그 충전재 사용법인데요. 네, 충전재. 예전처럼 시멘트 이런 게 아니라 가볍고 좀 유연한 발포 폴리우레탄 폼, 이런 재료를 주로 쓴다고 해요. 네, 요즘은 그런 재료들을 많이 쓰죠. 근데 이걸로 꽉 채우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게 정말 나무의 새살, 그러니까 유압 조직이 자라 들어올 공간을 일부러 남겨둔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충전재 표면을 나무의 성장세포층, 그 형성층보다 한 20에서 30mm 정도 낮게 하고 최종 마감재인 인공수피는 한 5mm 정도 더 낮게 처리해서 나무가 스스로 상처를 봉합하게 유도한다니, 와,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대수술의 아주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충전재 높이를 그렇게 정밀하게 조절해서 나무의 자가 치유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폴리우레탄 폼 자체는 표면이 좀 약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직포나 수지 같은 걸로 표면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 이걸 매트 처리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실리콘 같은 걸로 방수 처리까지 해서 내구성을 높이는 거죠.
와, 정말 정교하네요. 그럼 수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겠군요. 당연하죠. 자료에서도 수술만큼이나 그 사후 관리, 그리고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공동이 커서 좀 약해진 오래된 나무들, 노고수라고 하죠? 네, 노고수요. 이런 나무들은 와이어 같은 걸로 구조를 보강해줘야 하고요. 수술 후에는 영양 공급이나 토양 관리 같은 걸 통해서 나무 자체의 활력을 높여서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끝이 아니네요. 그렇죠. 외과 수술이 나무의 그 생물학적 치유는 돕지만 잃어버린 구조적 강도를 완전히 되돌려주지는 못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물리적인 안정성 확보랑 나무 활력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국의 나무회사 제도가 바로 이런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접근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 나무회사 제도가 그래서 중요하군요. 오늘 이 수목 외과 수술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이게 단순히 썩은 부분을 메우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나무의 그 놀라운 자기 방어 능력, 코디트를 이해하고 이걸 최대한 존중하면서 돕는 정말 아주 정교한 생명 보존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특히 그 상처 덮을 새살이 자랄 공간을 일부러 남겨둔다는 개념, 저는 이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현대 수목 외과 수술은 결국 나무와의 관계를 좀 새롭게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여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나무의 생리를 존중하는 그런 생체 친화적인 방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오래된 나무나 좀 상처 입은 나무를 보게 될 때 그 상처 자국이나 치료 흔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쩌면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나무의 그 치열한 생존 본능,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려는 인간의 섬세한 노력이 함께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